사실 재밌네요. 네, 여기는 아우디 부스입니다. 아우디 부스 보면은 뭔가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우디를 보신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 부스를 보면 야, 이게 뭐냐, 이거 처음 보는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처음 보는 차일 텐데 뭐 저는 많이 봤죠. S7. 야, 완전 멋있어. 일단 뭐 센서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 있는 게 요즘 아우디의 디자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센서를 전엔 숨기려고 했는데 이 아우디는 센서를 부각해서 디자인의 일환으로 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S7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뻐요. 이런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자동차에서 어떻게 이런 라인을 만들었지? 외관에서 물론이고 안쪽에서도 물론 굉장히 멋지죠.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살짝 보면 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S7은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RS7을 보신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RS7도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주유구 구멍도 이런 데다가 뚫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뚫어 놓으니까 더 럭셔리해. 왜냐하면 요 주유구 구멍에 요게 차체의 각도를 더 이렇게 더 볼록하게, 더 패턴을 이용해서 차가 얼마나 이렇게 볼록하게 굴곡이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요소로 사용되고 있어요. 평평한 위치에다가 주유구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있는 데다 주유구를 놓으니까 마치 등고선처럼 그 각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세련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주유구를 디자인의 일환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월드 프리미어 차를 한번 보죠. 월드 프리미어, 뭐라고? 그랜저랑 똑같다고? 그랜저가 어디 똑같아요? 그랜저를 따라 했다고? 지금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는 차입니다. 이 차는 아우디 이트론이에요. 이트론인데, 이트론 전에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트론의 스포츠백입니다. 이트론의 스포츠백은 뒤쪽이 이렇게 날렵하게 꺾여 있어요. 요즘 들어서 SUV 콘셉트 중에 뒤가 쿠페형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 이트론도 마찬가지로 뒤가 이렇게 꺾여 있죠. 꺾여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렇게 해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멋진 전기차면서 스타일을 놓치지 않는, 전기차는 못생겨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돼요. 전기차는 못생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미로 이브 어떤 비겁한 별명이라고 생각되죠. 사실 전기차는 이렇게 섹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비싸야 되죠. 전기차 가격이 얼마예요? 전기차는 대충 한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하는데, 그러면서 스타일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보조금을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죠. 그러니 정부가 보조금까지 밀어줬으면 당연히 받은 값을 해야 되고, 그만큼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쪽에 보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기 엔진룸에 엔진이 없습니다. 잠깐만, 근데 왜 엔진룸이 있지?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면 여기 이게 없어야 되겠죠. 앞에 뭐 프렁크라든지 뭐 이런 식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아우디 이트론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엔진룸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밑에는 이걸 열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짐을 조금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화석연료차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작은 트렁크 공간이 있고요. 이 부분에는 뭐 전기 모터, 뭐 배터리, 뭐 여러 가지 정션 박스, 뭐 이런 것들을 뭐 장착하고 있게 됩니다. AC/DC 컨버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트론 특유의 그런 인테리어를 살짝 갖고 있는데요.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있으면 요게 여기 비춰져 보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 보이나요? 인테리어를 보면요, 굉장히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죠. 아우디 냄새. 아우디는 아우디 냄새가 나죠. 벤츠는 벤츠 냄새 나고요.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냄새 나요. 볼보 냄새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현대차 냄새는 없어요. 이게 사실 브랜드마다 자기만의 냄새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냄새
좀 있어주면 좋겠어요, 현대차도.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 뷰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뷰 버튼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겠지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볼 수가 있는 그런 뷰 버튼이에요. 이 디스플레이는 커브드가 아닙니다. 완전 수평이고요. 수평인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아 놓는 게 이 아우디의 디자인 특징이죠. 포르쉐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깎여 있는데, 사실 요런 AVN 시스템이 사실은 포르쉐, 폭스바겐, 아우디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우디는 특이하게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 놓고 있고요. 현대차도 요번에 그랜저에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서 아래쪽에 공조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놨죠. 그런데 그 공조장치는 사실상 굳이 이걸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우디는 이 부분에서 좀 똑똑하게 여기다가 뭐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이 어느 정도는 조금이나마 연동이 되게끔 해놔서 그래서 2단 구성을 만든 것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진 않지만 아무튼 2단 구성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굳이 이걸 디스플레이를 양쪽으로 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조금 있어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 기어 노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정말 새로운 거 내놓으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걸 또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우디는 그런 걸 내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아니, 되게 불편해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불편합니다. 해보면 좀 불편해요. 농담이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으냐면, 손을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버튼이라면 손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전진 후진 버튼이라고 치면,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치면 내 손은 여기 있어야 돼. 손을 여기다 얹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손을 얹어 놓으면 언제 눌릴지 모르니까 버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어 노브면 얹어 놓을 수 있죠.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얹어 놓을 수 있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얹어 놓을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요번에 뭐 그랜저라든지 뭐 소나타라든지 팰리세이드라든지 얹어 놓을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건 조금 이상해요.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약간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각이 많고 선이 너무 많아.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너무 많고, 여기는 컵홀더는 요 안에 있어. 컵홀더가 여기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높이상. 근데 컵홀더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 덮개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트론이라서 내가 이트론이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트론이 아닌 애들은 여기까지가 센터 터널입니다. 컵홀더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트론이니까 얘는 요 밑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공간을 뭐에 써야 될까 라고 했는데 그냥 깊은 컵홀더를 만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좀 어수선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우디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우디 우리나라에서 다시 판매가 재개되면 굉장히 무서운 강자로 다시 거듭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디 뭐 인테리어 보면 앞좌석 뒷좌석 다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이 안쪽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버튼으로 만들어진 저 부분도 럭셔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머리 공간은 일단 괜찮은데 닿진 않습니다. 근데 SUV인데 머리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라는 정도의 머리 공간. 사실 뭐 X4라든지 이 쿠페형 SUV가 저는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쿠페형 SUV 치고는 머리 공간이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고, 쿠페형 SUV 치고는 무릎 공간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쿠페형 SUV라고 머리 공간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텐데, 머리 공간이 없는 만큼 시트를 앞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트를 앞으로 좀 보내서 머리 공간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쿠페형 SUV들은 사실 머리 공간이 부족한 차는 그다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XM3가 어떻게 나올지, 르노 삼성 XM3가 아마도 작은 쿠페형 SUV로는 처음 나오는 걸 텐데, 그 경우는 머리 공간이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트렁크도 공간이 지금 어느 정도 넉넉해요. 이 정도라면 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 않네요. 아쉽지 않은데 대신에 높이가 낮아요. 선반의 높이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깎여 있기 때문에 아마 골프백 같은 걸 넣을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세로로 넣을 수도 없고.
가로로 넣기도 조금 애매한, 해치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램프가 길게 켜지는 거, 이런 것들, 하이 포지션 스탑 램프가 높은 곳에 장착된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덮기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덮기 없이 높은 곳에 장착되어 있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다는 거,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우디는 이트론의 헤드램프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디지털 매트릭스 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 매트릭스 라이트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되실 텐데, 매트릭스 라이트라는 거 아우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잖아요. 여기 잘 보면 셔터가 쩍쩍쩍쩍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사람의 눈이 부시지 않게 하는 건 그건 기본이야. 그거 기본이야. 여기 있는 건 또 뭐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 앞쪽으로 자기 도로를 비춰줍니다. 차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차선을 넘어가지 않는 라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로, 진짜 업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만 비춰줘요. 옆에 차선도 안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가는 길을 운전자한테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 차선을 정말 자로 잰 듯이 딱 거기서 잘라서 안 비춰주게 하는 기술. 그러니까 맞은편에 오는 사람은 당연히 안 보이고 내 길만 비춰주는 거. 그리고 옆에까지 가면 되게 민폐가 될 거잖아요. 엄청난 밝기로 도로를 쏴줍니다. 도로를 쏴줘서 도로에서 뭐 장애물이 있거나 싱크홀이 있거나 라는 것을 헤드램프보다 훨씬 더 밝은 밝기로 비춰주는 기술이 이 차에는 들어있어요. 이 차가 시작이겠죠? 아마 아는 차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얘가 빛을 비춰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가 라면서 그 도로에다 빛을 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우디를 가리켜서 조명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아우디 조명회사. 아우디는 조명회사 아니냐고. 조명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자동차 회사 맞냐고. 조명을 잘하는데 거기다 바퀴를 단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정말 엄청난 그런 디자인, 그리고 엄청난 기술들이 총 집약되어 있는 자동차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존 가솔린 차를 베이스로 했다는 거예요. 기존 가솔린 차 베이스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전기차로 만드는 거, 아우디가 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지 않은 건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 차는 지금 RSQ8이죠. RSQ8인데 Q8이 사실 SUV잖아요. SUV인데 쿠페형 SUV예요. 여기서 보면 뭐 당연히 다른 쿠페형 SUV하고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Q7의 쿠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7은 3열까지 있는 자동차, 이 차는 3열이 없는 자동차. 어떤 면에선 Q7의 쿠페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선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아우디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2억인데 2억이면 사실 합리적인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람보르기니 우루스하고 거의 같은 자동차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납득이 되고요. 퍼포먼스로 지금 이거 카본으로 막 두루 그냥 막 발랐어요. 이 컬러도 지금 너무나 람보르기니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야 람보르기니 살 거면 이거 사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우루스보단 낫네,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보면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지금 벤투스 S1 에보 3 SUV예요. 한국 타이어네요. 네, 여기 인테리어도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SUV가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냐? 야, 뒤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우디가 이런 차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차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굳이 만드는 이유는 아마도 람보르기니 우루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정말로 SUV인데 이렇게까지 멋진 SUV를 만들었어야 됐을까? 인테리어도 보면 요게 지금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전체를 다 만들었어요. 뭐 하나 빠짐없이 이 겉에 있는 모든 패널, 이 안쪽에 있는 모든 프레임도 거의 대부분이 아주 초고장력 소재를 이용해서 정말 멋진 자동차로 만들어낸 거죠. 요즘 그랜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랜저의 인테리어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 공기 토출구 부분이 일렬로 쭉 뻗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요게 일렬로 쭉 뻗은 걸 잘 보면 그랜저는 여기가 막혀 있어요.
구멍 나오는 부분만 딱 뚫려 있고 여기 막혀 있고 또 뚫려 있고 막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는 여기가 뻥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서 여기가 다 뚫린 것처럼 착각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랜저도 이렇게 디자인해 주면 안 될까요? 했는데 사실은 그랜저는 이렇게 디자인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이게 특허래요. 이게 디자인 특허라서 그랜저는 이렇게 되지 못하고 아우디만이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특허인가 보죠. 옛날 폭스바겐에서 이런 디자인을 본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이런 디자인의 자동차, 정말 화려한 자동차를 봤고요. 아우디 부스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은 보면 눈을 사로잡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잘 안 팔려요. 미국에서는,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잘 안 팔려요. 한국에선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우디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워낙 잘 팔리고 있고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아무튼 아우디, 그리고 이 아우디를 보면서도 우리나라 부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왠지 또 한번 국뽕을 맞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동차의 부품을 선택할 때 그냥 뭐 싸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잖아요. 저 차 지금 RS Q8이라면 Q8 중에서 최고 퍼포먼스 자동차인데 그 RS Q8에도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고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한국 타이어가 사실 아우디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람보르기니, 폭스바겐, 뭐 메르세데스, 포르쉐에도 장착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브랜드에 장착된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